오늘은 저번에 구입한 레고와 쇼핑 중에 발견한 신박한 레고 바구니가 왔다. 일단 구입한 레고부터 간단한 소개 영상 찍어주고 레고 정리 바구니가 온 김에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처음 청소 영상 찍을 때는 진짜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은근히 전기 컨텐츠가 된 느낌이다. 일단 썸네일 찍으려고 쌓아놓은 레고 탑부터 정리해주고 가볍게 들어주는데 안 들린다. 내가 힘이 약한 게 아니다. 박스가 구겨질까봐 무서운 거다. 대충 들어서 일단 거실로 옮겨준다. 일단 대형 제품들은 카톤 박스에 넣어준다. 저렇게 보관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나머지 자잘한 제품들은 곧 리뷰 예정품들이라 박스 하나에 모두 담아주고 기대하고 있던 레고 바구니를 개봉해준다. 대충 뜯어주면 동그랗게 생긴 거 2개 들어있는데 순간 하나인 줄. 바로 뜯어주면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 뚜껑을 또 열어주면 안에 노란색 돗자리가 들어가 있다. 사진으로 볼 때는 조금 작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크다. 여튼 오늘의 주 무대인 레고방의 상태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번에 완성한 프라모 유니콘 건담을 만드느라 흰색 브릭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다 라고 하기에는 그냥 방이 너무 더럽다. 정말 청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내 레고방만 빨리 더러워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할 시간에 일단 빈 박스부터 치워준다. 대부분 유니콘 건담을 만들면서 나온 택배 박스다. 옷도 대충 치워주고 레고가 아닌 눈에 보이는 자잘한 쓰레기들을 치워준다. 레고 부품을 주문하면 보통 부품별로 지퍼백에 담겨서 오는데 만들 때는 좋지만 다 만들면 치우기가 상당히 귀찮다. 대충 상자에 담아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준다. 이제 레고 브릭들을 정리해주는데 일단 흰색 브릭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브릭과 오래돼서 변색이 된 브릭을 나누어준다. 변색이 된 부품들부터 부품통에 담아주는데 난 레고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귀찮았다. 어차피 다시 쏟을 텐데 정리하는 것도 웃기고 어차피 다시 정리할 텐데 쏟는 이 무한 루프를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이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레고 바구니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이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돗자리를 대충 넓게 펴주고 이 흰색 부품이랑 검은색 부품을 나눠서 담아줄 거다. 흰색 부품부터 이 무한 루프를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담아준다. 대충 다 담았으면 그대로 돗자리를 들어서 바구니에 넣어준다. 사실 저것만 넣어도 바구니 하나 꽉 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나는 진짜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반에 반도 안 채워져서 좀 더 넣어봐야겠어. 바로 안 보이게 숨겨놨던 부품들을 꺼내서 레고 바구니에 추가로 부어준다. 바구니 안까지 살살 털어 넣어주고 돗자리까지 넣어주면 뚜껑을 닫아준다. 깔끔. 솔직히 하나에 다 들어갈 것 같기는 하지만 모처럼 2개 샀으니까 나누어서 넣어준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검은색 부품들을 넣어줄 거다. 막 담는 것 같지만 나름 색깔별로 담고 있다. 옛날에는 부품별로 정리했었는데 레고는 부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색깔별 정리가 더 찾기 쉬운 것 같다. 다 담았으면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바구니에 넣어주고 돗자리도 넣어준다. 브릭 정리는 끝이다. 이제 방치되어 있는 짝퉁 레고를 치워주어야 한다. 짝퉁 레고는 리뷰가 끝나면 보통 내 연구 자료가 되는데 개조 작업이 끝나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 일단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기로 하는데 솔직히 이제 둘 곳이 없다. 마지막으로 짝퉁 레고를 만들다가 남은 부품들을 정품과 섞이지 않도록 한 곳에 모아주면 얘네도 일단은 청소 끝이다. 이제 선반을 정리해준다. 저 장식장 세트 내가 큰맘 먹고 따로 제작한 아이인데 이렇게 더러운 선반이 될 줄은 몰랐다. 보통 리뷰가 끝나거나 리뷰 예정인 커스텀 피규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은 한 곳으로 모아주고 리뷰가 끝난 커스텀 피규어부터 옷장에 넣어준다. 여기가 원래 이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열심히 정리해봤는데 성공적인 것 같다. 리뷰 예정인 피규어들은 리뷰 예정 박스에 대충 담아준다. 이제 부품별로 담아둔 분류통을 정리해주는데 검은색만큼은 자주 쓰는 부품 한해서 부품별로 정리해줬다. 사실 말이 부품별이지 그냥 비슷한 부품끼리 모아놨다. 깔끔. 다음은 레고 하는 사람들만 안다는 반찬통을 한 곳에 모아두고 탑을 쌓아준다. 레고 사면 가끔 안에 들어있는 통인데 처음에는 굳이 왜 넣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근히 유용하게 사용 중이다. 남은 분류통들도 정리해주고 옷장문을 닫아준다. 이제 청소기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을 모두 치워주고 미리 정리해둔 반찬통은 구석에 놓아준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남아있는 부품통과 잡동사니들을 모조리 치워준다.
청소기 타임인 것 같지만 청소기가 고장나서 그냥 고장난 채로 돌려주면 청소 끝! 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영상이 반이나 남았다. 아까 정리해둔 리뷰 예정 제품들을 레고방에 옮겨주고 내 보물창고를 열어서 당분간 리뷰 계획이 없는 제품들을 넣어준다. 사실 요즘 걱정이 하나 있는데 내 보물창고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고 수집의 끝은 큰 집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나름 깔끔해진다. 사실 먼지도 그대로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곧 다음 작품을 준비하게 되면 어차피 더러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생략해준다.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변명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짝퉁 친구들은 어떡하지?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 청소한 김에 내 메인 전시장까지 다시 배치해주기로 했다. 뭔가 너무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배치를 다시 해볼 거다. 일단 장식장을 앞으로 빼주고 뒤에서 문을 열어준다. 기보다는 문을 분리해준다. 이게 전시할 때는 좋은데 이럴 때는 너무 불편하다. 창작품 배치를 다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창작품들을 옮겨놓을 자리를 마련해준다. 저번에 우리 집에 온 친구가 이런 장식장을 왜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장식장을 산 이유는 물론 나만의 작품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먼지들을 레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유가 크다. 이제 이 창작품들을 이쪽으로 옮겨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데 난 그러질 못해서 그동안 많은 작품들이 부서졌다. 선반을 채워줬으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바닥에도 하나하나 피신시켜주는데 작품의 양이 내 생각보다 많다. 한 달에 한두 개씩 넣어왔는데 막상 이렇게 꺼내보니까 뿌듯하다. 기보다는 청소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진짜 많긴 하다. 이제 텅 빈 장식장에 층 높이를 다시 조절해줄 거다. 일단 1층 선반부터 밖으로 빼주고 1층에 넣을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높이를 확인해준다. 선반 받침대의 높이를 다시 조절해주고 선반을 다시 올려주면 1층은 끝이다. 2층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주는데 저거 생각보다 무겁기도 하고 잘못 옮기다가 기스날까봐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여튼 저렇게 선반 위치부터 선정해주고 그 위치에 맞춰서 선반을 올려준다. 조명 코드까지 꽂아주고 조명 체크. 잘 들어오는 것 같다. 이제 작품들을 넣어주는데 가끔 이렇게 앞으로 와서 위치를 확인해주면서 넣어주어야 한다. 이게 뒤에서 봤을 때랑 앞에서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여튼 4층은 비교적 작은 작품들 위주로 꾸며주고 3층을 꾸며준다. 3층은 용자물 같은 중간 크기의 로봇들을 중심으로 꾸며봤다. 난 3층이 두 번째로 좋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2층에는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건담들로 꾸며볼 거다. 올해를 대표하는 상하반기 대형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다. 1층은 검은색 드래곤 작품들과 닌자고 제품을 함께 전시해줬다. 처음 구상했던 너무 꽉 차지 않고 널널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작품들이 많다. 전시보다는 먼지를 피해준다는 느낌으로 대충 끼워 넣어준다. 작품을 다 넣어줬으면 문도 다시 닫아준다. 마무리로 전시장 위치까지 다시 잡아주면 오늘 청소 끝이다. 나한테 아직 널널한 장식장을 기대하는 건 사치인 것 같다. 근데 어차피 꽉 차게 넣을 거면 난 청소를 왜 했을까? 그래도 청소 후 내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아진다.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청소 끝이다. 안녕!